예. 저희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의 석원자 이사님이시고요. 저희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에서는 사업 운영 전반을 함께 기획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민과 미래라는 곳에서 민주시민교육 기획을 하셨었고요. 저희 강원도 헌법교육에서 초등고등학교 다수 헌법 강의를 실제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중고등학교에 헌법 강의 실제했던 것을 좀 진행해 봐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의 헌법 강사의 규약도 만드신 분이라 그런 안내도 좀 해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 기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서건재 이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후후. 아,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하기 전에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꼼꼼한 데서 운전하면서 듣거나 막 음소거 하는 상태에서 뭐 또 회의할 때는 그래도 궁금해서 핸드폰을 한 옆에 해놓고 안 들리든 말든 그냥 쳐다라도 보고 막 이래서 맨날 얼굴이 꼼꼼하게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김용택 이사장님하고 또 강정미 이사님이 굉장히 선도에서 활발한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역에 이제 또 지부랑 이런 거를 많이 구축을 해 놓으셔서 같이 함께 공유하며 뭔가가 움직여질 이런 어떤 팀워크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이 많은 여러 차례의 워크숍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실제 어떤 과정들을 실행하면서 우원국 자체에서 뭐랄까 본연의 취지나 목적 또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러한 거간 역할을 할 만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헌법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헌법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또는 여러 가지를 거리에서도 저희가 많이 했었어요. 광화문도 여러 번 나갔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몇 년에 걸쳐서 숙성된 어떤 것들이 이제 도출이 됐는데, 바야흐로 시작을 막 하는 시점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코앞에 또 닥쳐가지고 펼쳐보지 못한 보따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보따리를 이런 줌으로나마 이렇게 풀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다 했고, 이러한 과정을 만드시려고 김용택 이사장님은 그렇게나 힘이 드셨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침해 줄 수 있는 이사진들과 또 전국에 이렇게 지부 지회장님들이 계시면 좀 더 빠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전 국민에게 손바닥 헌법책이 손에 들리고 또 최소 한 번쯤은 읽게 하는 날이 빨리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심 그러한 마음을 알려드리고자 PPT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헌법학자도 아니므로 깊이는 얇으나 현장에서의 경험을 주로 전달할까 합니다. 그래서 9시까지는 한번 대화,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9시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질문하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 포함 김용택 이사장님, 강정미 이사님께서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네. 네. 이제 오늘의 주제는 보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청소년 헌법교실이고, 그 헌법교실을 이제 헌법마당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했기 때문에 헌법마당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9월 5주 차고 그 앞전에 한 이런 어떤 교육이나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울림도 주고 또는 현장에서 또 좀 살짝 들여다 쓰실 것도 있을 것 같고 또는 헌법
우리 우원국하고의 관계를 어떤 걸로 이렇게 좀 매칭하면 좋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풀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그 헌법마당의 스토리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청소년 주권자 많이 자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만난 게 끝이 아니고 그리고도 또 우원국은 앞으로 해야 할 것과 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피드백이나 소통의 그런 시간을 가져서 발전적인 내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다 한번 애둘러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마당을 만들기 이전에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한 2, 3년간 여러 가지 방법론도 찾아보고 자주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논의도 해보고 이런 논의 구조 속에 저희가 이제 이 헌법 교사 학교라고 타이틀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라기도 하고 헌법 강사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을 일단 좀 만들어 두자. 그래서 이런 규칙을 총 한 1조에서 13조 항목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최종의 것은 아니고 언제나 같이 다시 한번 또 더 좋게 변화해 줄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기본 틀만 만들어져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돼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 우원국에서는 활동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내규화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것에 의해서 이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또 저희에게 좀 더 깊이 있는 교수를 해주실 분들을 모실 때에는 이러한 평가 기준이나 교수 평가서 같은 것도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우원국에서 그러면 그러한 교육이라기보다도 알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방법론을 무엇으로 할까 한 것이 이제 헌법을 읽게 하고 헌법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청소년 대상 아니면 뭐 시민 대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을 담겨져 있는 교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교환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 역시도 누군가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만들어서 이거 씁시다 이렇게 한 교환은 아닙니다. 굉장히 시행착오 겪고 많은 시간을 여러 선생님들 그다음에 이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게 좋겠어 하고 정말 그 칠판 하나 앞에 놓고 서로 만들어가면서 페이지 하나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문구를 쓸까 이런 것도 다 해서 몇 달에 걸쳐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원국의 대표 교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헌법마당이.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총 55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55페이지가 최선은 아니지만 이 기본 그 PPT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틀거리가 돼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헌법마당을 만드는데 역시 조금 더 힘쓰신 분이 계세요. 박인희 이사님이 조금 많이 힘을 더 쓰셨습니다. 저희보다는. 시간도 많이 뺏기시고 그래서 박인희 이사님이 많이 애를 썼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헌법마당 국민운동의 이 PPT를 잠시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잠깐 이 슬라이드 쇼를 마치고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페이지가 작아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이게 이제 1차시 뭐 이렇게 40분 수업 뭐 이렇게 2차시로 나뉘어주긴 했는데 우리 헌법 이렇게 국민운동에 대해서
약간 살짝 이런데야 라고 이제 말문을 엽니다. 그래서 저희는 손바닥 헌법책을 보급하고 또 찾아가는 헌법교실을 하는 그 민간단체죠. 그래서 이러한 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뭐 길게 어린이들한테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원국이란 이런 곳이야. 이런 곳에서 지금 친구들을 만나러 왔어라는 것을 좀 서두에 열어주면서 오늘 수업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다라고 해주고 또 수업 들어가기 전에 뭐 이런 조금 오프닝도 좀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헌법이란 도대체 뭐야? 알고 있는 게 뭐지? 라고 이렇게 편하게 합니다. 선생님들이 가서 막 딱딱하게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냥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무릎도 이렇게 키높이에 맞춰서 구부려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헌법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 하고 이제 물어도 보고 또 나가서는 이런 그 동영상도 좀 보여드립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까 됐었는데.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헌법이란 그 최상위법임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아이들 알기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해주면 하고 이제 같이 공감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과 많은 글보다는 그림과 그다음에 활동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90분 수업이다 하면 1차 시는 이렇게 이론으로 가고요. 2차 수업에는 활동 수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헌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약속이다. 이 부분을 아이들이 참 굉장히 좋아해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맞아요 하고 여기서 답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헌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하는지를 이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영상도 한 2개 정도 넣고 하거든요. 네. 소리가 들리나요? 작게 들려요. 끊깁니다, 잘.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수업 내용, 이제 PPT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주로 기본권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이때 이제 친구들이 자기 생각을 많이 넣어요. 그리고 또 메모지랑 저희가 준비한 거를 주면 자기가 생각나는 것을 한자 한자 적어 놓기도 합니다. 자, 교재만 일단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56페이지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교시로 넘어갑니다. 2교시는 이제 활동 수업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대답도 잘하고요. 아이들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신호동 이거는 지금 이제 활동 수업을 하기 위한 신호등인데 이건 카드를 만들어서 친구들이 손으로 직접 들게 해요. 이런 수업도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기본권 중에 어떤 것을 침해받고 있는지 한번 적어봐 그러면 다 적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그 아이들이 알 수 있는 친숙한 동화를 가지고 역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한 바를 다 적어서 이제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포스팅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다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가지고 활동한 거를 직접 저희가 이제 이거 교구 제작한 거거든요. 헌법나무라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 갖다 요 사과 그림 하나 갖다 붙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학생들이 막 한 학생이 2-3장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이 나무가 다 덮여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해놨네요. 저기 춘천중앙초등학교에서 한 거. 그 사례 친구들이 직접 쓴 거를 여기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작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거는 많이들 이제 다 익숙하게 아시죠? 이 영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를 학교 가서 이 어떤 영상보다도 가장 먼저 아이들한테 이렇게 흡수되는 게 바로 이 영상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틀어주면,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것도 틀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이 영상을 듣고 조금 이따 이제 쉬는 시간 있잖아요. 45분 수업 끝나고 나면 복도에서 이 노래가 막 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부르고 다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주권은 누구의 것, 막 이거를 애들이 계속 부르고 다녀요. 그러니까 빨리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좀 자주 앞뒤 오프닝 할 때도 하고 마지막 끝날 때도 한번 틀어주면 그 굉장히 그 영상이나 이런 그 이 지금 이 멘트들이 머리에 남아서 제일 좋아하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너실이라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1교시 하고 활동 수업을 하면서 헌법마당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걸 느꼈는지 그거를 실제 적어봐라. 실천할 게 뭔지. 그래서 배우고 느끼고 실천하는 것을 또 포스팅합니다. 친구들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도. 그래서 배너실이라고 저희가 좀 정해진 이런 활동 수업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수업이 다 끝나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카드거든요. 보시면 아하 헌법 마당이 있고 우리들은 주권자다 이렇게 되는 이 카드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럼 나눠주면 자기들이 나와서 앞에 이제 마무리 수업하고 다 서서 이걸 들고 사진을 찍어요. 그럼 이제 수업이 마무리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쪽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갖다 붙여놓은 것들이 지금 거의 다 안 보여요. 사과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수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뭐 활동 수업이니까 여기에 내가 지금 어느 만큼 주권자로서 권리를 뭐 지켜주고 있을까?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죠. 이런 것들에 체크를 해서 뭐 점수를 준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사가지고 뭐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걸 주기도 합니다. 선물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것이 총 5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또 빼기 더하기를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현재 슬라이드 쇼가 안 되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안 나갈까요? 그러면 보내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러한 그 학교 수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그 자료들, 교구들이 있는데 또 헌법과 놀자 카드 같은 경우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 전문을 다 담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주로 잘 쓰이는 거는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카드가 잘 쓰여요. 그래서 한 조항을 읽고 사과나무 하나가 그 다음에 붙거든요. 그 그러니까 요 조항을 가진 친구는 읽고서 요 사과나무에다가 느낌을 써야 돼요. 자기가 이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는지. 이러한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나무는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요. 슬라이드 쇼가 막혀버렸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없어지나요? 임명 선생님. 선생님, 그 홈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안 되는데, 옆에. 이게 지금 이게 슬라이드 쇼 나오잖아요, 옆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지금 여기 뭐가 뜨느냐면 줌에서 하는 그 채팅 뭐 세로 공유? 응? 뜨면 안 되는데. 왜 세로 공유가 뜨지? 공유하기를 한번 풀었다가 다시 해보세요. 아, 공유를 그렇게요? 한번 눌렀다가 예, 다시 풀었어요. 그 화면이 계속 뜨는데 음소거 뭐 비디오 중지 이 화면이 뜨는데요. 위에 창에? 아, 이걸로 할게요. 그냥. PPT는 잘 보이는데. 아,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교환이랑 교구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이제 제안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법교실 혼법마당에 제안 사업을 하려니 또 그 공모 같은 걸 많이 저희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하나의 사례로 강원교육청에서 이제 강원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3개의 그 교육을 놓고 학교마다 선택을 하게 했어요. 첫 번째는 변호사하고 함께하는 법교육. 두 번째는 그 헌법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뭐 헌재를 찾아가든 방문해서 하는 수업 하나. 그 다음에 그 우원국의 혼법마당 이 3가지를 놓고 선택을 하라라고 이제 학교에 보냈는데 강원도 도내 35개 학교가 혼법마당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청한 것을 이제 그 강정민 선생님한테 이제 우리는 강원도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5개 학교 36개 6강자를 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그러니까 우원구에서 이제 갑자기 불똥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동시다발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1년짜리가 아니잖아요. 2-3달 안에 이 수업을 다 마쳐야 돼요. 너무 큰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수진도 부족했고, 좋은 교환 교재를 갖고 있으나 이것을 현장에 가서 하려니까 인원이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진행 과정을 보면 일단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강원도가 몇 월 며칠부터 10월부터 뭐 1월 12월 25일까지인가 이렇게 2-3달밖에 안 돼요. 그 기간 안에 35개 학교를 다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받고 저희가 이제 갑자기 난리가 나서 분석 회의도 하고 업무별 책임자를 이제 확정을 지었죠. 그래서 강정미 선생님하고 저하고 일단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좀 밀어붙입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강원도에서 최종 저희가 막 그렇게 해서 작업한 내용을 좀 이따 보여드리는데 작업을 하는 중에 강원도의 그 교육청의 비용이 이걸 전부 다 진행할 만큼 비용이 부족하다. 어찌 보면 저희는 이제 첫 경험이니까 큰 사업이 아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의 숨을 좀 내셨어요. 그래서 최종으로는 6개교가 하게 됐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우원국에서 못하겠다 해서 줄은 게 아니고 도비가 부족하니 교육청에서 비용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6개 학교만 일단 선행하겠습니다. 이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수진하고 교환을 전부 이제 도에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필 공유까지 다 해서 교수진들 프로필을 다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청하고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한 내용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이제 활동을 다 했죠. 6개 학교 그 다음에 총 8강을 했는데 그 하는 것 중에 어떤 걸 했냐면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운영진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문제점 개선하면서 했습니다. 이게 이제 5번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문제점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단체 그 카톡방을 개설을 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저희는 소통을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정산이 되고 잘 이제 됐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힘든
그런 부분도 많죠. 그랬을 때는 서로 위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빨리 대처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됐다. 그래서 5번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하고 나서는 또 이런 여러 가지 6번 같은 경우도 해야 돼요. 회계정산 다 해야 되니까요. 하고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뭡니까? 서로 뭐 칭찬만 하고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평가하고 평가 보고서 다 작성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총회까지 다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다 어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을 빼놓지 않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좀 보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에는 이런 실 자료들이 지금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이거를 이제 신청서를 저한테 보내왔고, 그렇게 하는 학교가 이제 제가 이제 위에 부분만 이렇게 이제 캡처를 해서 아래는 안 보이지만 총 35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너무 고민이 됐어요. 35개를 어떻게 두세 달 안에 다 할까. 그래서 제가 강원도 지도를 찾았습니다. 일단은 어느 지역 학교명만 쭉 왔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떤 학교가 배치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갖고 지역을 일단 알고 이 지역에 대해서 구분해서 춘천에 4개 학교가 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몇 개의 수업을 하는지 이런 거를 다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이 안 되고서는 어떻게 대책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다 거칠 즈음에 이제 학교 수업이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서 다 추진 못하고 6개 학교만 한다라는 게 와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각 강사들 배치하고 강정미 선생님하고 제가 조금은 더 한두 번 더 자주 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청소년 주권자를 만납니다. 이 만나는데 이 헌법교실은 아까 56페이지에 달하는 PPT를 갖고 90분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과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좀 추려서 1, 2차시로 해서 한 토탈 다 한 20페이지 정도를 가지고 이론도 하고 활동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조금 보여드리려면 다시 빼고 네. 그냥 짧게 보자. 이것도 이제 아까 그번 틀 안에서 바꿔서 조금 줄여서 이렇게 압축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총 20페이지 정도 네,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줄여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그래서 동영상 한 2개 정도 넣고 역시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수업만을 좀 보신다면 아까 밑에 조금씩 설명을 했듯이 핵심적인 거를 이제 키워드 놓고 아이들하고 진행을 합니다. 하고 영상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또 대화도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1차시 이론 교육입니다. 이제 2교시에는 활동 수업으로 들어가거든요. 활동 수업에서는 이제 이런 연대기 같은 거 작성해 보는 것, 또 우리를 위한 우리 헌법, 그다음에 우리 학급에서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든다. 누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활동 수업은 2인 1조로 가기도 합니다. 선생님 한 분이 이론을 하고 2차 시에는 활동은 다른 선생님이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주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헌법의 이제 9차 개헌까지 하는 것 중에 나타난 것 중에 아이들 반응이 이랬어요. 싫어요. 저렇게 해서 헌법 바뀌는 거 싫다고 그랬어요, 애들이요. 이거 굉장히 애들이 느낌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뭐 군사혁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그때 바뀌는 이런 헌법을 바뀌는 거 싫어. 노 땡큐 애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자 이랬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더니 이런 헌법 저런 헌법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원하는 얘기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요라는 이게 굉장히 좋은 멘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수업을 진행하는 현장이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헌법 그렇게 하면서 이거 아이들한테 한번 사진을 오려서 나눠줍니다. 그럼 본인들이 붙이면서 몇 년도에는 1차 개헌은 언제였고 2차 개헌은 언제 했다. 이런 것들을 요약하게 해놔요. 그러니까 이론만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붙이면서 그때는 왜 한 거지? 왜 한 거지? 라는 거를 밑에다 쓰는 거죠. 써보면서 우린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떻게 좋은 쪽으로 민주적으로 주권자를 위한 개헌을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이 아이들 입에서 나올 때 굉장히 뿌듯하죠. 그래서 이러한 수업이 되도록 현장에서 하는 이러한 교재가 있음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재확인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퀴즈예요. 그래서 이걸 맞추면 뭐 때로는 맛있는 것도 주고 때로는 또 뭐 우리가 학교에서 쓸만한 것들 가져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대답을 잘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러한 것을 활동을 마무리하는 게 한 90분 수업인 거죠. 90분 수업. 하고 나면 아이들 손에는 헌법책이 하나가 꼭 들려져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만든 활동한 내용들이 남겨져 있죠. 그래서 이전에 요 작업을 할 때 지금 처음에는 저희가 포스트잇을 나눠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프린트물도 해서도 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더 생각을 했던 것이 뭐냐면 스케치북을 나눠주고 스케치북에다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너무 멋진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헌법 내용을 소재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본인들이 이제 뒤에 보면 전면에는 이제 수업에 필요한 게 있지만 뒷면에 우리 그 아이들 왜 사물함 놓고 이러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갖다가 이제 붙여놓기도 하고 또 어느 학교에서는 복도의 한 면, 교실 밑에 창가 밑에 빈 부분에다가 전부 갖다 붙이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전학년 아이들이 오고 가면서 다 볼 수 있게끔 헌법마당 수업을 한 교실이 학년에서도 모두가 한 학년은 아니거든요. 한 반이 있고 하지 않은 반이 있어요. 그러면 한 실행한 반에서 그걸 다 붙여놓으면 실행하지 않은 아이들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고 쓴 글이기 때문에 본인들 필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효과적인 면도 많이 컸다라고 좀 봐지거든요. 그래서 스케치북 활용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 마무리는 항상 이제 고마워. 그리고 함께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좋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활동을 한 이런 헌법 교실에 대해서 굉장히 좋고 고마워하죠 서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좋은 명주 초등학교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문구를 날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하는데 한 번은 굉장히 눈물이 났었어요. 어떤 게 났었냐면은 이거 안 되나?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제 그 수업을 마쳤는데 한 학생이 쫓아오더라고요. 여학생이었어요. 복도를 쫓아나와서 복도에 막 붙이려고 했는데 한 여학생이 쫓아나오더니 꼭 끌어안는 거예요. 꼭 끌어안으면서 선생님 저 서울 가고 싶어요. 서울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아무한테나 마음 표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수업 내용이 통했나 보다. 이래서 감동 한 번 한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한 학생이 조두순법에 대해서 자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 화장실까지 같이 가면서 제가 의사를 물었어요. 친구야, 혹시 본인이 지금 하는 얘기를 내가 그냥 얼굴은 말고 음성만 녹음해도 될까?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녹음한 게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런 헌법 교실을 통해서 자기는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감동이죠. 그래서 비로소 저희가 이제 헌법의 중요성도 얘기를 해주지만 익히 알고도 있었겠지만 이 청소년들이 스스로 이제 주권자임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업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과정을 저희가 이제 모아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정미 선생님이 굉장히 부드럽게 목소리 이쁘시잖아요. 성우 같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끌어내서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발표한 내용을 갖다 이 사과나무 이 부분에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 친구 보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표정도 예쁘시죠? 예쁘죠? 난 인생의 자유로운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 수업을 듣고 쓴 겁니다. 또 한 친구는 뭐라고 했느냐. 보시면 신체 자유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권에 대해서 가장 자기가 와닿은 부분이거든요. 친구의 몸을 함부로 만지지 않기. 이런 것도 썼어요. 그래서 참 예쁜 친구들 사진이 계속 저는 모아놓은 게 많은데 다 올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뭐 공유를 원하시면 나중에 이런 사진들 많이 올려놓겠는데 현장에서 이런 사진들 많이 마음이 와서 찍은 사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초상권하고 어떻게 침해가 되는지는 제가 이 친구한테 써도 되냐라고 묻지 못하고 지금 올려서 외부로 돌릴 만한 사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올려놨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작업한 거를 또 일일이 다 하나하나 해서 여기다 붙입니다. 아이들이 서로들 조는 친구 많지 않아요. 예, 활동을 많이 하고 책상에 보면 헌법책이 있죠. 이렇게 다 사전에 나눠주고 또 교재 만들어 놓은 거 다 나눠주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화도 많이 해요. 지금 강정미 선생님 입이 열려 있어요. 이사님이 지금 뭔가 계속 대화하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수업이 아니고 정말 뭔가를 전달하고 싶고 이 주권자 친구들에게 헌법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같이 숨쉬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이 매우 소중하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난 게 보면 요 위에 태극기 옆에 급훈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교훈 급훈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요런데 이제 여기도 있는데 요 옆에도 보면 이 친구들이 우리가 교실에서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적어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이것도 교실의 문화가 바뀌기도 하였고 또는 그 뭐랄까 주권자로서의 누림을 어떤 강제성이나 규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로 바뀌었다라는 이 교실 현장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도 저희들도 가서 새롭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런 지금 저희가 인증샷 아닌 이건 뭐야 될까 또 한 번 우리 함께 해보는 시간이죠. 그럼 막 줄서기 합니다. 자리 바꾸면 자기들이 막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스스로 키가 큰 친구는 뒤로 가고 작은 친구 앞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 활동까지 다 한 것이 요 화면에 지금 안 보이는데 요 TV에 모니터에 나와 있는 게 바로 헌법 교실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 교실에 이제 그 타이틀이 이제 아하 알았어 헌법이 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 하는 그 아하 헌법 마당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들이 되게 차분하지만 진중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답변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줄 몰랐다고. 어떤 선생님들은 중간중간 들어오십니다. 아예 안 들어오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중간에 들어와서 하는데 그 춘천의 한 선생님께서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냥 중간에 수업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막 살아서 생기왕성하게 하니까 이런 수업이 될 줄은 상상을 못했다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해서 저희가 헌법책도 좀 더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우리가 주권자임을 느끼게 해주는, 그래서 그 박인희 선생님이 이 교재를 좀 더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주권자임을 알게 해주는 게 굉장히 큰 우리의 그 뭐랄까 목표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희망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주권자라는 말이 아이들한테 잘 되길 바란다 해서 우리들은 주권자다. 그리고 헌법마당 교실을 했다는 그 인증샷 겸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가 찍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교실에 적은 학교도 있어요. 10명 안 되는 교실도 있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대답도 잘하고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잘하게끔 이제 뭐 교재를 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어떻든 이 표정을 좀 보시면 한번 표정 좀 보시겠어요? 아이들 표정? 지루한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 표정을 보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그 2, 3년간 또 가다듬어 온 우원국의 그 어쨌거나 이사장님 비롯 또 헌법교사들 그 다음에 또 회원님들 되게 감사드리고 이러한 수업이 잘 되고 나서 우원국은 또 다시 점검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25일 이제 이런 거 다 끝나고 저희가 이제 이런 강원교육 평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A4 용지 한 4쪽 분량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맨 위에 부분만 했습니다. 보면은 이주영 이사님께서 뭐 피드백 같은 거 참 좋았다. 2, 3학년. 이제 이주영 선생님은 고등학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좋았고 또 여러 가지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라는 거고 또 뭐 좀 아쉬웠다라면 행정실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좀 어려웠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가감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4페이지 정도를 A4 용지로 해서 회의를 주관한 것을 이제 여기 김희정 선생님이 잘 유화 서머리 해줘서 지금 올려줘서 갖고 있고요. 또 이것을 한 걸 갖고 이제 총회 할 때 사업 보고서도 다 작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비용 회계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원국에서의 어떠한 것은 투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 나가기를 이제 계속 바라는 바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냥 강원도 교육 한 그 교재나 그 다음에 수업 차시 내용만 전달할까 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우원국이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교재나 교구 만드는 것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논의를 거쳐서 했고요. 프랜카드 하나를 걸더라도 문구나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인력보다 지금 현재는 지부 지회장님들이 많이 계시니 보다 발전적인 이런 교재 교구가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에 그래도 뭔가를 해놓은 걸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오늘 1시간 동안 내내 떠들기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보여드리고 이런 부분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번 해보기도 했고 향후는 더 전국적으로 파급을 시켜서 하려면 우리 그 헌법교실 자체도 역량 강화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교수진, 강사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역량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런 틀거리 또 해놨습니다. 20년도 헌법 강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놨는데 실제 이제 온라인에서 하기는 그렇고 오프라인이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제 지금 그냥 소중하게 갖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20년도 활동 계획안은 이랬었습니다. 우원국 전국 지부 회원 역량 강화를 하자. 또 하나는 전국 교육청 지원 사업에 헌법마당 수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사업 제안하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 확신이 있는 게 그 이사장님께서 워낙 그 마당발이시니까 엄청 돌아다니셨어요. 진짜 진짜 전국을 안 다니신 데가 없으세요. 제주도까지. 이렇게 하면서 많은 그 인력 또는
훌륭하신 분들을 이미 지부 형식으로 구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교육청 지원 사업도 헌법마당 수업은 이제 강원도에서 총 35학교가 하겠다고 하듯이 각 도에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될 거다.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충청도면 충청도 권역에 계신 지부지회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그 형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미 이제 다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거고, 그 다음에 왜 지자체 학습센터나 주민자치회 대상으로도 찾아가는 헌법교실을 한번 하자라는 이 기본안이 이미 작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20년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19년도 강원교육청 사업을 끝으로 더 이상 이제 구현시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래도 나름 해놓는다고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뭐 강사진, 그 다음에 몇 조 몇 항을 할 것인지, 몇 차시 할 것인지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 제가 한 페이지만 올린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페이지가 한 세 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또 워크숍을 또 하죠. 그래서 이런 워크숍도 전국 지부장님들이 또 몇 분 참여하셔서 같이 또 했었습니다. 이때에도 굉장히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워크숍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줌 강의가 있어서 그나마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그래도 쉼 없이 나가고 있다. 예. 한동안 그래도 한 몇 달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이사장님께서 내가 주로 할 테니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이사장님 건강에 저희가 도움을 드린 것 같아요. 희망의 그 불씨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장님 굉장히 지금 아주 쾌남으로 지금 오늘 등장을 해주셔서 기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살아있는 우원국임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우원국과 함께 쭉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강하셔야지 모든 게 다 뜻한 바 이루시는 거니까 오늘 수업 내용은 그냥 전반적인 걸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걸 보여드린 거고, 구체적인 그 학교 수업 내용 같은 경우는 교육이사님이 계세요. 저기 누구지?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사님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김희선 이사님 대답 좀 해주세요. 이사님께서 실제 많은 수업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은 하나하나 풀어서 실사례 수업처럼 해 주실 수 있고, 또 그런 시간이 앞으로도 또 이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원국에서 해온 것도 보여드리지만, 앞전에 그 오옥분 선생님처럼 현장에서 하신 수업 같은 거 많이 올려주시고, 또 지금 이빈파 선생님께서도 자진해서 지금 PPT 교육 같은 거 할게 이러면, 아까 그 교수진 역량 강화 하실 때 그때 그 프로그램 같은 게 들어오셔서 정말 제대로 해주시고, 활동에 대한 또 수고에 대한 보상도 받으셔야 돼요. 왜 시민단체는 왜 맨날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교도 잘 돼 있으니 아낌없이 다 퍼주셔도 되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같이 좀 해주시는 게 되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아까 이빈파 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그냥 활짝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냥,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꾸미고 이러는 건 못하고요. 글로서 그냥 깔끔하게 보여드리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PPT에 대한 생각이라서 꾸밈은 없습니다. 이거 애니메이션도 잘 안 쓰는데 여러 페이지를 한꺼번에 열어놓고 하려니까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려니 애니메이션을 좀 몇 번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수선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김희선 선생님께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학교 수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시고, 교구 활용법,
교재 활용법 이런 거를 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9시 이후에는 궁금하신 거 좀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현장에서 했던 일 답변할 건 해드리고 또 구체적인 우원국에서 갖고 있는 어떤 지향점이나 또는 해야 될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은 이사장님과 강정미 이사님이 좀 질문에 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한 5분 정도 앞당기고 좀 빨리 끝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는 거를 9시 반이 아니라 9시 25분에 끝나는 걸로 그래서 곧 이어서 곧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이빈파 선생님. 네. 네, 저는 질문은 워낙 강의가 양질의 강의를 들어서 질문은 없습니다만 네. 한 가지 제안 말씀이 있어서 아까 이 PT를 막 이렇게 돌리시는데 보니까 무료급식이라는 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아, 예, 예. 근데 무료급식과 무상급식은 개념이 틀리거든요. 그렇죠. 예. 네, 우리 우원국에서는 최소한 무료급식이라는 용어는 안 썼으면, 물론 무료급식은 있어요. 아이들한테 무료급식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급식 그러면 벌써 학교급식부터 떠올리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방식의 네. 예, 최근 들어서는 공공급식이라는 개념으로 급식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 급식에 그 돈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도 밥을 당연히 먹을 수 있다라는 그 기본의 권리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무상급식으로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국가 지자체가 지불해내야 되는 거고 우리 세금 운동의 일환이고 중요한 이 먹을 권리와 그 시민권의 차원에서 우원국에서는 무상급식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전에 수정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니요, 좋은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이시고 이게 이제 함께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것도 꼼꼼히 봐주세요.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지난번에 김용태 선생님이 예, 저한테 막 혼났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언어 표현에서 또 식자재라는 표현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식자재라는 거는 건축물에나 쓰는 거지, 이 사람 먹는 거를 자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어디 그 부속품 정도로 아는 이 잘못된 이 조선사회의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식재료로 다 바꾸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하고 동일한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더욱 감사합니다. 그럼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냥 일상으로 쓰던 말인데, 이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또 교재 안에 여러 가지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손볼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줌으로 하지만 어느 시점 되면 또 한 자리에 모여서 또 많이 또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더 멋진 PPT로 재탄생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선생님, 다른 선생님. 여기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학교별로 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했는데요. 네. 28일 날, 10월 28일 날 경남도의회에서 네. 이 도의원이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아, 예. 만들어가지고 28일 날 토론회를 하는데 제가 어떤 조례안을 만드는 거죠? 예, 발제를 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강원도뿐 아니고 경남에서 처음으로 이제 조례안이 토론회 거치면은 의회에 이제 제안을 해서 통과되면은 헌법이 의무적으로 민주시민교육으로 이제 그 주제가 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될 건데요. 예, 방법이 양식이 도마다 다양해요. 저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교육감이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이 손바닥 헌법 책을 구입을 해서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건자 선생님 발표하신 것처럼 학교별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강의를 요청하는 것도 있고, 이제 경남의 경우에는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가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경남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지만은 세종시에서도 시의원이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은 강사들이, 헌법 강사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강의를 우리 그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사례를 열심히 좀 보고 이런 공부도 좀 해가지고 직접 좀 그 시의원이나 이 도의원을 찾아가서 조례를 만들자고 제안을 해서 이렇게 좀 앞당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더 좋겠고요. 이런 사례들이 아마 우리 일이고 내 일이고 우리 후손들이 이런 그 민주시민으로서 강의를 통해서 내가 주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앞당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말씀하신 그 서건자 선생님이 강의하신 내용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민주시민교육법 조례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조례가? 조례안을 제가 그 헌법 강의방에 나중에 올려놓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셔서 도의원이나 시의원을 만나가지고 이런 데서 경남에서는 이런 안을 조례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우리도 좀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좀 그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경남에서 헌법 교육에 관한 조례. 민주시민이 아니고요. 예, 민주시민 조례는 경기도서부터 몇 군데가 있는데 헌법 교육에 관한 조례는 지금 처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서건자 선생님, 그 오픈 선생님이 채팅방에 네. 그 질문을 올려놓고 떠나셨는데요.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김용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어차피 조례가 됐든 국회법이 됐든 이 그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는 시간이 엄청 걸릴 거는 뻔하고요. 기왕에 움직이는 거 이번에 그 교육기본법을 이상하게 바꿔놨잖아요. 그런 자들을 또 이제 반대급부로 좀 더 의식 있는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그 교육기본법 안에 헌법 교육이 가장 원칙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는 그 민주시민 교육하고 연결해서 우리 헌법 교육을 하도록 하는 뭐 그런 법안을 함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그 민주시민교육 그 조례안을 작성하신 분이 서윤규 의원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하고 이제 저희가 얘기 좀 해봤는데 그분은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평생 교육에다 접목하려고 하는 거고, 또 이제 또 일부에서는 그냥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다. 평생 그 학습에다 교육에다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제하시는 이런 분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이 헌법 그 교육에 대한 조례는 그냥 그 자체로 헌법 교육이어야지 어디에 막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민주시민 교육하고 엮거나 이러기보다는 다만 헌법 교육 조례가 이제 안이 나오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은 민주시민 교육과 같이 매칭해서 할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구분이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헌법 교육이 무엇을 만나든 간에. 네네. 그 다음에 지금 목분 선생님이 채팅방에 이제 했는데 아직 잘 못 읽었거든요. 이선하 선생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네. 헌법 강의를 화면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네, 헌법 강의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 주세요. 학생들과 헌법 강의를 할 때 어려우신 점, 또 해결하는 점. 예, 네. 들어가 있는, 예, 있네요. 네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헌법 강의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결하면 좋겠냐. 저희가 이제 헌법 강의를 할 때 어렵다. 지금은 너무 많이 좋아졌죠. 이 헌법 교육한다고 했을 때 제가 16년도인가 16년, 17년도에 제가 모 방송국에 뭐 좀 이렇게 촬영하면서 헌법교실 얘기를 했더니 저를 한 달간을 요주인물로 지켜봤다더라고요. 민주시민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많이 오픈화돼 있고 그냥 누구나 의뢰 응당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굉장히 딱딱했었어요. 저희가 대도초등학교라고 대치동에 있는 학교를 장안중학교하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것 같거든요. 이 헌법교실을. 그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주제가 뭔지 막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힘들게 하지 마라. 이 수업을 듣고 아이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든지 학교에 요구하는 뭐가 있으면 어려우니까 그런 일은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를 대놓고 요청을 했었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학교에 진입할 때 첫 번째 그런 게 어려웠었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큰 문제는 없는데 학생들하고 해서의 문제는 아이들이 알아요 이래요. 대개 이제 4학년 저학년은 없어요. 거의 5, 6학년을 이제 초등학교는 5, 6학년을 좀 하게 되고 아이들이 5학년 때 헌법 얘기를 한 번은 들으니까 있는 건 알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이 우리하고 가까운데 라고 의문점 갖는 게 좀 그거를 이렇게 진입장벽을 낮추는 게 좀 어려움이고요. 헌법이 우리가 지금 시험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왜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처음에는 아이들이 관심이 좀 적어요. 근데 아까 그 PPT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야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한테 그때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야 라고 말을 했을 때 눈빛이 그때부터 좀 살아나죠. 심지어는 강남권에 있는 학교에서 했을 때는요. 문제집 내놓고 문제 푸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이 시간에. 그래서 이거 좀 집어넣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수학 문제 막 풀고 있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왜 중요한지를 만약에 20명이면 한 3분의 1은 처음부터 관심 있고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조두순법 같은 거 얘기하는 친구들은 이미 사전에 어떤 상식들이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 헌법교실 한다 그러면 얼른 손들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애들은 뭐 우리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관심, 선생님이 들으라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엎드려 자는 경우도 많고 제일 힘들었던 대상은 중학교 2학년 제일 어렵다 그러잖아요. 아는 것도 아는 척하고 모르는 걸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아니 알면서 무시하는 게 더 무섭죠. 아이들이. 우리 다 알아요. 근데 관심 없어. 근데 어떤 질문을 하면 저 같은 경우 코너로 몰립니다. 지식이 얇아가지고. 아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제일 다루기 힘들었던 건 중학교 2학년 정도 교실에 들어갔을 때에 알면서 무관심한 거 또는 다른 수업을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도 안 들어요. 애들이. 좋게 그냥 왜? 뭐가 재밌어? 뭐 이렇게 물어야지 이거 하지 마라. 뭐 아니면 이 수업인데 왜 이런 지금 시험 문제를 푸는 거지? 이렇게를 말을 못하는 경우가 이제 우리 경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수업을 마치고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냅두세요. 무시하고 그냥 하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돌발 상황 아니면 난처한 상황이긴 한데
그럴 때 그냥 뭐 마음 비우고 하는 거죠. 잘 듣는 어떤 친구들. 그 다음에 그 교실에서 힘쓰는 친구도 있어요. 언어나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제압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죠. 야, 선생님 저거 PC 왜 이거 작동이 왜 안 되는 거지? 혹시 이거 할 줄 알아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와서 무심한 척하고 와서 탁 막 만져줘요. 예, 그러면 애들이 이거 이런 말 써도 되나? 그 반을 좀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 애기니까 그게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꼭 반장이 아니어도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또 연배들이 다 있으시니까 눈에 좀 보이잖아요. 그럼 그 친구를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그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죠. 야, 선생님 이거 왜 아까부터 뭐 누르는데 안 되니? 막 이러면 제가 할게요. 그리고 아주 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턱 앉아갖고 막 해놓습니다. 그리고 힘 딱 주고 서 있어요. 너무 고맙다. 막 이렇게 해주면 그다음부터 막 그 수업 다 그 친구가 이렇게 몰아줍니다. 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면은 아이들하고 눈 맞춤도 되고, 기본적으로 아이들 다 이쁘잖아요. 무슨 짓을 하든 이쁘니까 저는 눈이 먼저 웃어요. 애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또 만지면 안 되니까 손이 막 어떤 땐 갈 때가 있거든요. 이뻐가지고. 그러면 이뻐해도 돼? 이러면서 한번 이렇게 만져주고 이러면서 수업 분위기를 뭐 수업하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잖아요. 앞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럼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 옆에 가서 오 잘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칭찬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딴 그림 그리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도 그냥 그림 좋은데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정자세하고 앉았다 한번 뭐 질문하면 마지못해 대답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수업의 현장은 대상이 다 학생들이지만 초중고가 다르고 또 그 반 아니면 죄송하지만 지역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쪽 강원도 친구도 굉장히 순수하고 예뻐가지고 울먹했던 그 여자친구의 마음처럼 아이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수업의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이제 청소년들이고 하니까 좀 풀어줘 가면서 헌법 해봤자 그게 머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랬을 경우 저랬을 경우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고 어떤 한 학교에 가니까 6학년인데 혹시 제가 물었어요. 진짜 저는 혹시? 그러고 물었어요. 혹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 있을까요? 손 하나 들더라고요. 깜짝 놀라죠.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훌륭해. 근데 혹시 그 부모님 동의서를 제출하고 한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 없다고 할머니만 계시다고. 그래서 그러면 할머니한테라도 이렇게 해서 갖다 줘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 이러면서 몇 탕을 한번 볼래? 이렇게 하고 미성년자는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고용하시는 분이 친구를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런 거에 혹시 뭐 이렇게 사인한 거나 이름 쓴 거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학교도 아니고 초등학생이 미성년자라는 그 자체 인식도 어려운 데다가 사업주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지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헌법교실을 하면서 청소년 인권도 노동인권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걸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읽어봐봐. 막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 친구는 어떤 역할을 나가서 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뭐 꼭 막 헌법을 읽자 이게 아니고 그렇게 교육 현장에서 그냥 한 학생만 어떤 그 현위치에서 자기가 새로운 빛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수업은 굉장히 성공한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학생만이라도. 그러니까 모두를 다 잘 흡수하게 하거나 잘 같이 눈맞춤 해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너무 아주 큰 어려움은 사실은 일어나진 않잖아요. 다 작은 것들인데 그게 수업하면서 신경이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 수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반응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게 좀 중요한 거라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질문에 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강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늦게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그러니까 민감하기도 하죠. 학교 측한테 민감하기도 하고, 이 학교에서는 또 사업 평가서를 쓸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영향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만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어려움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구집이 이럴 경우는 이렇게 저럴 경우 이렇게라기보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최우선은 청소년 대상이기 때문에 이뻐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학생들이 일단 이뻐야 되고 내 수강생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 시간을 함께하는 뭐랄까 공동의 어떤 공동의 장소에 같이 있는 이런 개념으로 하면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또 강사진들도 한번 같이 이렇게 해보지만 다 한마음은 아니거든요. 또 상황이라는 게 다 그때그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 문제 같은 것이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해주는 중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옥분 선생님. 이선아 선생님. 예. 잠깐 하면 안 되나요? 네. 예. 아까 선생님 이제 강의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제 강원도 제가 속초에 살고 있거든요. 예. 강원도에서 이제 서건자 선생님하고 강정미 이사님하고 그 헌법주권자 교육을 이제 그때 실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다른 도에 비해서 어떤 그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마인드가 참 진보적이고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을까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수업 어떤 교환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강의에 들어와서 이제 선생님 강의하신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또 고리가 가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강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렇게 쭉쭉 해나가야 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것 같은 이게 좀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좋은 말씀 들으시면서 아까 마지막에 이제 생각이 든 게 그 교육 현장에서 헌법 주권자 교육을 하러 온 선생님들한테 이 아이들을 우리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주권을 얘기하고 자기의 어떤 소리를 낼 때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 누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하시는 그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참 갈 길이 멀다 이런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너무 아까 좀 너무 이건 너무 맞지 않는 황당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선생님들 그 아이들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생님들이 갖는 마인드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아까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사실 저는 왜냐하면 수업을 할 때 어떤 거에다가 초점을 두고 교환을 어떻게 만들까 그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아까 선생님 PPT 아까 보면서 교육에게 수업을 하신 걸 쭉 보니까 저 정도의 어떤 기본 아까 그걸 만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기본이 있으면 그런 기본에다가 이게 추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정리정돈을 해서 나가면은 좀 멋진 교환이 나와서 이 강원도권에서도 뭔가 좀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희망적인 어떤 그런 이제 메시지가 저 나름대로 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수업을 들으면서 좀 막막했었거든요. 이 수업이 어떻게 가야 되고 이 교육을 듣고 내가 뭐를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선생님 수업을 듣고 요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구나 이런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아우트레이 잡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할 수 있으면 부족하지만 이 강원도권에서 좀 한번 노력을 해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이 생겨서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6개 학교밖에 못했으니까요. 남현수 학교 추진하시죠. 네. 저도 소감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예, 예.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로 이게 놀라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교실이 학교와 교실이 녹록하지 않거든요. 담임도 힘들어하고 요사이는 학교 교장도 그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안 들어먹혀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법이라는 게 얼마나 딱딱한 거예요. 그것도 외부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들은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은 재미 말고는 바라보는 게 없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돼. 이거 너 민주시민이 되는데 어떤 뭐 바탕이 돼. 이거 말짱할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예, 나중을 위해서 너 어떻게 하자. 이거는 아이들은 100% 잔소리고. 그리고 지금 어떠냐. 지금 재미있느냐.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글 중에서 주장하는 글 이거 뭐 물을 아껴 씁시다. 뭐 자연을 어떻게 합시다. 이거 아이들 안 들어먹어집니다. 지 삶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특히 그럴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런데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나는 놀라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업을 했는 분들이 모여서 학교 선생님들도 늘 이렇게 수업하는 선생님들도 모여가지고 늘 연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곳인데 강의하신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진솔한 이야기 이걸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거 이런 게 이야기가 아무리 아이한테 많이 주려고 그러는 거 PPT를 가만 잘 만들어도 요새 아이들은 이 PPT 이런 거는 아주 뭐 많이 봅니다. 그거는. 네, 너무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막 끌리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놀랍다는 게 어떻게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가 이제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 좀 더 아이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좀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이렇게 하려면은 정말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서로가 이렇게 수업을 했는 분들이 힘들 거예요. 40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짐작컨대. 어떻게 빨리 시간 안 가나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고 아마 재밌죠.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다.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 열기가 넘쳐서 시간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요?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하고 너무 재밌어요. 눈 맞추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 반응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다는 이야기가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내가 교실에 수업을 하니 이렇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더라. 무엇을 보여주면 좋겠더라. 무슨 이야기를 아이들 저 삶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면 좋겠더라. 아이들 눈이 바짝거리더라.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해서 정말 강사들 역량을 정말 키워서 가야 되겠다 하는. 잘못하면 아이들이 뭐 그렇진 않아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 정말 잘했다 하는데 아이들이 아이고 법 그거 아이고 고개 흔들어 아이 질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다는 그런 걱정이 돼가 제가 놀랍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질문 하나 조금 드리면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간단해. 윤태기 선생님 죄송합니다. 말 끊은 것 같아갖고. 아니 저 끝났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강의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업들 다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서원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의 현재의 이제 우리 의원국에서 학교 교육을 하셨을 적에 학교 극단별 헌법 교육의 목표나 방법들도 좀 다양해지고 확실히 다르다라고 아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그래도 학교의 요청을 받은 것이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인지 실제로 고등학교 수업은 요청이 들어오는지 그때의 수업은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비율만 간단히 말씀하시면 말씀을 드리자면 고등학교는 입시 위주이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이제 강원교육청의 수업에도 고등학교는 몇 학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학교는 그냥 유지영 선생님이 직접 가셨습니다. 저 이수종 선생님하고 두 분이. 그리고 제일 그래도 하는데 중학교 저학년 1, 2학년, 3학년도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4, 5, 6학년, 4학년도 별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저희가 제일 많이 해봤던 거는 중학교, 초등학교를 그냥 반반 거의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 제가 아까 선생님을 디스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우려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을 때 현장에서 대처하기가 좀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우려했던 선생님들이 메일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문자도 보내주십니다. 아이들이 수업 내용 너무 좋았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할 줄을 몰랐다고 문자도 주시고 메일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우려했던 부분이 아이들 스스로가 그 수업을 듣고 그 학교가 우려할 만한 어떤 발언을 하지 않는 거죠. 행동도 하지 않고. 왜 주권자로서 의무만 권리만은 배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도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의무 중에서도 권리 중에서도 타인의 권리도 소중함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사실은 타인이잖아요. 존중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얘기 중에 나가요. 저희들이 하다 보면 저 PPT 안에 있는 글 외에 자간 사이에 이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서 나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딪힘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선생님들이 무슨 항의하거나 이런 거 없이 거꾸로 생각 밖으로 이렇게 이런 어떤 방법이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놀라시는 지금 누구지 대구 선생님처럼 정말 어려운 걸 그렇게 재밌게 잘했어요 이렇게 놀라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큰 문제는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수용 가능한 5, 6학년이면 또 나름 초등학교에서는 또 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업 태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또 중학교 친구들은 아직 중3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조금은 소년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같이 눈 맞춰주고 툭툭 쳐주는 거죠. 야, 너 진짜 잘한다. 막 이렇게 그냥 쳐주는 거예요. 존댓말을 쓸 때도 있지만 수업에 하면서는 합니다, 씁니다를 하지만 다가가서 얘기했을 때는 야, 진짜 잘한다. 근데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업에 필요한 그림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 그려갖고 나중에 선물로 주더라고요. 완성해서. 그랬을 때 진짜 너는 앞으로 정말 이 그림의 재주가 좋겠다 이러면서 하면 그 친구가 만약에 헌법교실에 후기를 단다면 어떤 걸 달겠습니까? 너 왜 이 수업 안 듣고 딴짓해 이렇게 하고 야 이거 들어 막 이렇게 했으면 별로 좋은 반응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정말 경험치가 있으시면 더 부드럽게 갈 수가 있을 거고 또 경험치는 적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좋은 일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을 같이 보내시고 또 그 안에서 또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아까 같이 난 조금 PPT가 부족한데 그러면 도움 주시는 분들 계시고 또 그렇게 수업할 때에 어떠한 손짓 발짓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도 사실을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교실에 들어가면서 너무 쫄바지 같은 거 입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좀 해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굳이 말로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하면 좋고 또 현장에 또 교사로서 학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같이 또 조언도 해주시고 사실 우리 아이들은 이래요. 사실은 이러면은 저희도 또 그렇구나 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지부나 이런 곳에서도 좀 더 본부라고 말하긴 그렇죠. 그냥 우리헌법 국민운동과 함께 늘 이렇게 소통도 해주시면서 김용택 이사장님하고 현재 강정미 이사님이 굉장히 활동하고 계시고 또 각자 맡은 그 파트별 이사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대화도 해주시면서 하시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질문 주신 거를 다 본 건지는 다 모르겠는데
답변하면서 또 질문 올려놓은 거 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다음 시간에 뭐 어떤 시간을 또 강정미 선생님이 만들으시면 이사장님과 강정미 선생님이 리드해 주시면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잘 5분 들었습니다. 전에 끝내기로 고맙습니다. 했는데 2, 3분이 지났습니다. 네, 서건자 이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김미영 이사님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월 첫째 주는 네. 저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주신 우리의 멋진 영웅 김용택 이사장님께서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강의를 또 해주시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시커먼 얼굴로 나타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네. 자, 건강하게 일주일 잘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장님 건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잘 서건자 이사님 들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건자 쌤 수고하셨어요. 질문에 답 못 드린 게 있어요. 네. 윤미영 선생님. 네. 질문에 지금 또 세 분이 올라오셨는데 질문이 네. 나중에 그 질문 보시고 메모해서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아, 네. 네, 아, 네. 질문 3개 올라왔나요? 네, 지금 떴는데 시간이 다른 분들한테 피해 드리니까 끝나시고 뭐 질문은 특별히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러면. 없고 아까 이선화 선생님께서 이제 학교 학생들이랑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어려운 거 또 대처하는 방법. 네, 그건 아까 좀 네, 제가 그거 길게 말씀해 쓸데없이 주시고 길게 말씀을 드린 네, 것 제가 같거든요. 조금 올려놨어요. 제가 이제 그 중학교 아이들 수업을 속초에 가서 하고 했어서 이제 중학생들과 연관된 어떤 그런 그 사건 사고들과 연결해서 헌법이랑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잠 안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잠깐 올려놨습니다. 지금 네. 여기 오늘 수업한 내용의 모든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상세 자료까지.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에서 한번 김용택 이사장님과 같은 자리에 있을 때 공개 오픈은 한번 하겠습니다. 공유까지는 할 수 없는 내규들도 있으니 그때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PPT를 한번 정말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듯이 이렇게 해서 그냥 오늘처럼 쭉 훑어주시는 거 말고 강의를 한번 쭉 해주시는 그런 과정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 건의는 강정미 이사님이 잘 숙지를 하셨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선생님 PPT 갖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네, 예, 갖고 감사합니다. 싶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좋은 밤 되세요. 네. 애썼어요, 유미영 선생님. 네, 고생하셨어요. 너무 예쁘다. 책을 얼마나 서둘러서 하셨을 거야. 아, 저 조은태 선생님 저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상해. 네, 괜찮으신가요? 상해에서 여기까지. 예. 아, 오늘 저기 기한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 또 감사드리고요. 상해. 강원도세요, 고향이? 네. 아, 예. 저 강원도 영월입니다. 예. 예. 다름이 아니라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대상으로 강의를 했을 때 그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 그게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고등학교는 현재로선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까 학교가 네. 많은 시간을 배정을 잘 안 해주고 있고요. 대학생들이나 뭐 민간인 대상이라고 하면은 활동의 영역이 한번 그 주민자치회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때도 역시나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그 헌법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개헌까지는 얘기가 깊게는 안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개헌을 한다고 했을 때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으면 본인들이 직접 쓰세요. 그래서 그거를 공유를 하죠. 해서 또 찬반 투표도 합니다. A조항, B조항을 놓고 자 그러면 A조항에 이러한 조항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개헌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갖다 한번 표 좀 붙여보자 그러면 갖다 포스팅 합니다. 찬반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열띤 그 수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래 언더스탠 해주고 그런데 그러면 당신이라면 어떤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대체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면 갖다 그러면 한 표 던지시오. 투표하는 거죠. 투표요? 보트하는 거죠. 그래서 A안 B안이 있을 때 같은 조항을 문구를 만약에 바꾼다고 했을 때 아까 그 이빈파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급식이 맞냐 아니면 아까 뭐라 그랬죠? 무상 급식이 맞냐? 식자재는 식자재는 아니고 식재료를 할 것이냐? 식재료고 무료는 무상으로. 그치. 그런 거를 했을 때 반대 의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신 생각을 한번 같이 우리 투표하자. 투표는 주권자로서 꼭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게 독일에서 제일 안 좋은 형이라고 말하면 이 말도 저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찬성 아니면 반대. 이렇게 해서 투표하는 거를 했더니 자리에 앉아 있을 새가 없잖아요. 같이 의논해서 조항 하나 도출해내야지. 그 도출한 게 우리 팀은 A항이야. 우리는 그냥 급식으로 쓰자. 무상으로 쓰자. 아니면 저쪽은 우리는 그냥 무료로 할래. 이렇게 해놓은 조별 그 활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조에는 내 조에는 내가 못 붙여요. 내가 발의해놓고 내가 찬성할 수 없어. 상대 팀이 와서 찬성이든 반대든 표시하고 나도 내 것을 제외한 상대 팀의 발안에 대해서 갖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받은 표를 받은 팀은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더 많이 할 거고 부족한 팀은 그게 문제가 대체적으로 온 국민이 원하는 건 이쪽인가 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성인들은 실제 현안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현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업할 때 활동에 되게 빨랐던 것 같습니다. 현안을 가지고요. 개헌이 필요하면 개헌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민주 시민 교육에 문제가 있어. 아니면 민주 시민 교육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주제를 놓고 했을 때 분명히 찬반은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좀 더 좋은 안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건 틀리고 저건 안 좋아 이렇게 규명할 수는 없잖아요. 다 수용하되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고 주권자니까 투표하자. 어느 쪽이 맞는지. 근데 그 투표를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갖다 붙이자 뭐 이렇게. 이게 막 비밀리에서 뭐 오픈할 일은 아니잖아요. 한 공간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감대 형성하고 뭐 이렇게 끝나시면 이제 본인들끼리 또 뒤에 후자되는 말들이 있겠죠. 회자되는 말들이 있겠죠. 또 다시 본연의 이제 수업 외적으로 갔을 때는 그래도 이게 더 나은 것 같지 않아? 뭐 이런 얘기는 알아서 하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 있으나 일단 뭐 더 큰 어떤 것을 쓸 수는 없잖아요. 뭐 공간적인 것도 있고 또 운영하는 운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 가장 저렴하면서 빨리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는 게 좋죠. 그런 이슈 이런 것들을 좀 모아져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진행했었던 거에 뭐 어떤 부분으로 진행하니까 뭐 찬반을 이렇게 붙였다라든가 그런 거가 좀 정리되어 있는 거가 참고할 만한 거가 좀 있을까요? 저기 누구지? 강정미 선생님하고 우리 우원국에서 한번 가서 했던 적이 있거든요. 주거 문제. 주거 문제. 주거요? 그래서 이것을 뭐 굉장히 뜨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간을 강정미 선생님이 했었거든요. 워크숍 가서 한번 했어요, 저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핫한 이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해보는 거죠. 토지 공개념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아, 공개념. 네. 네네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꼭 무슨 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무슨 이렇게 좀 핫한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 작은 거라도 실생활에서. 예, 실생활에서 필요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많이 공감하죠. 예. 그런 것들로 소재를 삼으시면 더 좋지 않으실까.